늦은 정의 마이너스 제1장. 30년 만에 재회. 아침 뉴스에서 윤태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식 소식이 흘러나왔을 때 차정호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선서하는 그 남자를 보니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때 윤태준은 정호보다 3년 후배인 신참 검사였습니다. 선배라며 따라다니고 술자리에서는 형님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 지금은 법조계 최고 자리에 올라 있었죠. 정호는 작은 동네 법무사 사무소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30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당한 이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가족들도 처음엔 아버지의 결백을 믿어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 민우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기자로 일하면서도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아들을 보면 정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결백하다면 왜 이렇게 모든 증거가 불리했을까 하고 스스로도 의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윤태준의 취임식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게 분명하다고 말이죠. 당시 수사하던 대명건설 비리 사건에서 윤태준만이 증거 조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오후에 정호는 아내 순옥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요즘 생활이 팍팍해서 할인마트 대신 재래시장에서 장을 봤어요. 그런데 과일 가게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대법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취임식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윤태준이 서 있었어요. 양복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경호원 2명과 함께 시찰을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퍼포먼스였죠. 순간 정호와 윤태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태준은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지만 곧 얼굴이 굳어졌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 정호야. 윤태준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그 뻔뻔한 모습을 보니 정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윤태준은 이제 대법원장이었거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호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축하드려요. 대법원장까지 오르시다니. 고맙네. 그런데 자네는 뭘 하고 있나? 윤태준의 물음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법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가 담담하게 답했을 때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것도 좋은 일이지. 그럼 나는 가봐야겠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윤태준이 돌아서려는 순간 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언젠가 다시 만날 일이 있을 거야. 그 말에 윤태준이 잠시 멈춰섰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손을 흔들며 걸어갔어요. 하지만 정호는 그의 어깨가 살짝 긴장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옥이 물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괜찮아. 오히려 좋았어. 정호가 대답했을 때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거든. 저 사람이 날 배신한 게 맞아. 그날 밤 정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나이도 60이 넘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면 남은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윤태준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한 정호는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했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고 윤태준의 가면을 벗겨낼 때가 온 거예요. 늦은 정의 마이너스 제1장. 30년 만에 재회. 아침 뉴스에서 윤태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식 소식이 흘러나왔을 때 차정호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선서하는 그 남자를 보니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때 윤태준은 정호보다 3년 후배인 신참 검사였습니다. 선배라며 따라다니고 술자리에서는 형님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 지금은 법조계 최고 자리에 올라 있었죠. 정호는 작은 동네 법무사 사무소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30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당한 이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가족들도 처음엔 아버지의 결백을 믿어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 민우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기자로 일하면서도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아들을 보면 정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결백하다면 왜 이렇게 모든 증거가 불리했을까 하고 스스로도 의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윤태준의 취임식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게 분명하다고 말이죠. 당시 수사하던 대명건설 비리 사건에서 윤태준만이 증거 조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오후에 정호는 아내 순옥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요즘 생활이 팍팍해서 할인마트 대신 재래시장에서 장을 봤어요. 그런데 과일 가게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대법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취임식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윤태준이 서 있었어요. 양복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경호원 2명과 함께 시찰을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퍼포먼스였죠. 순간 정호와 윤태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태준은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지만 곧 얼굴이 굳어졌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 정호야. 윤태준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그 뻔뻔한 모습을 보니 정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윤태준은 이제 대법원장이었거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호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축하드려요. 대법원장까지 오르시다니. 고맙네. 그런데 자네는 뭘 하고 있나? 윤태준의 물음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법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가 담담하게 답했을 때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것도 좋은 일이지. 그럼 나는 가봐야겠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윤태준이 돌아서려는 순간 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언젠가 다시 만날 일이 있을 거야. 그 말에 윤태준이 잠시 멈춰섰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손을 흔들며 걸어갔어요. 하지만 정호는 그의 어깨가 살짝 긴장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옥이 물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괜찮아. 오히려 좋았어. 정우가 대답했을 때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거든. 저 사람이 날 배신한 게 맞아. 그날 밤 정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나이도 60이 넘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면 남은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윤태준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한 정호는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했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고 윤태준의 가면을 벗겨낼 때가 온 거예요. 일주일 후 민우는 취재차 법원에 갔습니다. 새로 취임한 윤태준 대법원장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 사건의 단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윤태준의 사무실은 법원 최고층에 있었어요. 화려한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이 그의 권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녹음기를 켜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대법원장님, 검사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다면요. 민우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워낙 많은 사건을 다뤘어서요. 윤태준이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민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30년 전 대명건설 비리 사건은 기억하시나요? 당시 부검사로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순간 윤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까지 민우는 관찰했습니다. 아, 그 사건 말이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윤태준이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존경했던 선배가 그런 일에 연루되다니. 당시 담당 검사였던 차정호 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우가 핵심을 찔렀어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윤태준의 대답은 완벽해 보였지만 민우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당시 수사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나요? 수사는 철저히 했습니다. 증거도 명확했고요. 윤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자꾸 손으로 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민우는 법원을 나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태준의 반응이 너무 방어적이었어요. 정말 결백하다면 더 자연스럽게 대답했을 텐데 말이죠. 그때 법원 앞에서 누군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혹시 차정호 검사 아드님 아니세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시는지요? 민우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봉식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대명건설에서 격리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에 민우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혹시 당시 상황을 기억하세요? 네, 다 기억합니다. 김봉식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김봉식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회장님이 검사님께 돈을 준 건 맞아요. 하지만 차정호 검사님이 아니라 윤태준 검사님이었어요. 제가 직접 전달했거든요.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언자를 만난 거였어요. 그럼 왜 그때 증언하지 않으셨어요? 윤 검사님이 저를 협박했어요. 김봉식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정호 검사님한테 돈을 줬다고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 나서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늙어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민우는 할아버지의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이 증언이 공개되면 윤태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김봉식 할아버지가 의연하게 말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민우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우와 순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야.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아버지. 이제 진짜 증거가 생겼어요. 민우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여보, 조심해야 해요. 순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윤태준이 30년 전에도 협박을 했다면 지금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봉식 할아버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정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동안 홀로 견뎌온 억울함이 이제야 풀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윤태준은 이제 대법원장이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호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늦은 정의 마이너스 제사장. 위험한 게임의 시작. 김봉식 할아버지의 증언이 있은 지 사흘 후 정호의 법무사 사무소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차정호 법무사님이시죠? 나이 많은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옛날 일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누구신지요? 정호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조언을 드리러 왔어요.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잠자는 사자를 깨우지 마세요. 괜히 다쳤다가 후회하지 말고요. 협박인가요? 정우가 당당하게 맞섰어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특히 아드님이 기자라고 하던데 젊은이가 너무 무모하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그 말에 정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지만 가족을 건드리는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발 조용히 사세요. 남자들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어요. 민우는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반응했습니다. 역시 윤태준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이제 정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위험해. 정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물러서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민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대신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어요. 다음 날 민우는 김봉식 할아버지를 만나 안전한 곳으로 피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골에 있는 조카 집으로 가서 며칠 몸을 숨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민우는 언론사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법조계 전문 기자인 후배 지수에게 윤태준의 과거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선배, 이거 진짜 큰 건이네요. 지수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윤태준이 검사 시절에 담당한 사건들을 보니까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요? 민우가 관심을 보였어요. 부동산 업체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유독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나중에 큰 이익을 받고요. 민우는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윤태준은 30년 전부터 계속 비리를 저지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아버지를 모함한 대명건설 사건이었던 거죠. 한편 정호는 순옥과 함께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기억을 잃었지만 한 명의 경찰관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강철수라는 이름의 전직 경찰관이었는데 지금은 경비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였어요. 차 검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강철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는지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있었어요. 윤 검사님이 혼자서 증거품을 가져가신 적이 있거든요. 보통은 그런 일이 없는데 특별히 허락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증거품이었나요? 대명건설 회장의 수첩이었어요. 거기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돌려주신 건 아무것도 안 적힌 새 수첩이었어요. 정호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마도 그 수첩에는 윤태준에게 돈을 준 기록이 적혀 있었을 거예요. 윤태준이 그걸 바꿔치기 한 거였죠. 혹시 증명할 수 있나요? 순옥이 물었어요. 당시 증거품 인수인계서가 남아있을 거예요. 강철수가 대답했어요. 아직도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테니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윤태준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제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겠네. 정우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태준이 우리를 막기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해. 순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지내온 진실이 드디어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태준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적들을 제거해온 교활한 인물이었거든요. 정호 가족과 윤태준 사이의 진짜 승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민우는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민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김봉식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정우와 순옥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시골에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트럭에 치였다고 해요. 하지만 목격자들 말로는 트럭이 일부러 할아버지를 노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윤태준이 결정적인 증인을 제거한 거였어요. 이제 김봉식 할아버지의 녹음 파일만 남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거였습니다. 정말 비겁한 놈이네. 정우가 분노에 떨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민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강철수 아저씨가 찾아주신 증거품 인수인계서예요. 서류를 보니 분명히 윤태준이 대명건설 회장의 수첩을 가져간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납일과 실제 수첩의 상태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증거 조작을 증명할 수 있어요. 순옥이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대법원장인데 이 정도 증거로는 부족할 거야. 정우가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그때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 후배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선배, 큰 발견을 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윤태준이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받을 때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바로 대명건설 현 회장이에요.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명건설과 윤태준의 관계가 30년째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더 조사해 보니까 윤태준의 아들이 대명건설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태준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들이 대명건설이 개발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제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준은 30년 전부터 대명건설과 결탁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챙겨온 거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정우는 긴장했어요. 며칠 전 사무소에 왔던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어요. 정우는 재빨리 가족들에게 뒷문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이미 집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정우가 문을 열자 리더격인 남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차 선생님 경고를 무시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남자가 천천히 말했어요. 무슨 짓을 하려는 거요? 정우가 당당하게 맞섰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해달라는 거죠. 남자가 민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특히 아드님이 너무 열심히 취재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순간 민우가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협박을 증거로 남겨둘 생각이었어요. 김봉식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면 조용히 하세요. 남자가 노골적으로 협박했어요. 할아버지를 죽인 게 당신들이군요. 정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남자가 비웃었어요. 그저 불운한 교통사고였을 뿐이죠.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순옥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하며 서둘러 나가려 했어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급히 사라졌어요.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미 남자들은 모두 사라진 후였어요. 하지만 민우는 중요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협박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은 더 이상 집에 있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친척 집으로 피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를 해야 할 때 같아요. 민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에 공개하는 거예요. 하지만 위험하잖아. 순옥이 걱정했어요. 지금까지 온 길인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윤태준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우리가 급소를 찌르고 있다는 증거야. 민우는 동료 기자들과 연락해서 특별 기사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한 번에 공개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윤태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력이 진실을 덮어버릴까요? 운명의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틀 후 민우는 신문사에서 특별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편집국장이 갑자기 기사 게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거였습니다. 민우야, 미안하지만 이 기사는 못 낼 것 같아. 편집국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데요. 민우가 당황하며 항의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신문사도 광고주들 눈치를 봐야 하거든. 편집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대명건설이 우리 신문사 최대 광고주 중 하나라서. 민우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윤태준의 영향력이 언론계까지 미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정우와 순옥도 절망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언론 공개마저 막혀버린 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순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철수 아저씨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민우 씨, 큰일 났어요. 강철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누군가 제 집에 침입해서 서류들을 다 가져갔어요. 정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제 남은 증거라고는 녹음 파일과 민우가 찍어둔 사진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윤태준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윤태준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정호야, 이제 그만 포기하면 어떨까? 윤태준이 친근한 톤으로 말했어요. 30년이면 충분하잖아. 뻔뻔하게도 집 안으로 들어오는 윤태준을 보며 정호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정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자네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윤태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김봉식 노인도 만났고 강철수한테서 서류도 받고 참 열심히 했더라. 그 말에 민우가 분노했지만 정우가 손짓으로 말렸어요. 윤태준의 속내를 더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끝이야. 윤태준이 승리자의 여유를 보이며 말했어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언론도 막혔으니까. 그런데 왜 직접 왔나? 정우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예정 때문이지. 윤태준이 거진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선후배 사이였잖아. 마지막으로 좋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어떤 제안인데? 자네 아들이 기자라며. 내가 좋은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줄 수 있어. 중앙일간지 사회부 차장급으로 말이야. 윤태준이 교활한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겠지. 민우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이 일을 깨끗하게 잊는 거지. 윤태준이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어요. 어차피 이미 끝난 일 아니야. 정호는 윤태준의 제안을 듣고 있으려니 역겨웠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매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절하겠네.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윤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자네 가족 모두 힘들어질 텐데. 바로 그때 순옥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손에는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태준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거였어요. 뭐 하는 거야? 윤태준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증거 만들기요. 순옥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뇌물 제공 시도와 협박이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윤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완전히 함정에 빠진 거였어요. 그 녹음 파일 내놔. 윤태준이 순옥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우가 막아섰어요. 이미 늦어요. 민우가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어요. 방금 전 과정이 라이브로 인터넷에 중계되고 있었거든요. 정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윤태준은 완전히 자신의 무덤을 판 셈이었습니다. 내 놈들이. 윤태준이 이를 갈며 나가려 했지만 이미 집 밖에는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우가 미리 연락해 둔 거였습니다. 뇌물 제공 시도와 협박 현장을 잡기 위해서 말이죠. 윤태준 씨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3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호는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껴안았어요. 길고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준이 체포된 다음 날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대법원장이 뇌물과 협박 혐의로 구속된 초유의 사태였거든요. 민우가 인터넷에 올린 라이브 영상은 하루 만에 수백만 명이 시청했어요. 정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아침 일찍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호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자격이었습니다. 검찰청으로 가는 길에 순옥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기분이 어때요? 아직 실감이 안 나. 정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꿈만 같아. 검찰청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정우를 보자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정호 전 검사님,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3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정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검찰 조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30년 전 사건부터 최근의 협박까지 모든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어요. 검사는 정호의 말을 믿어주었고 추가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니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민우가 정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너야말로 고생 많았다. 정호가 고마워하며 대답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그날 저녁집에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윤태준은 구속되었지만 정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재심을 신청해야겠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무죄라는 걸 법적으로 확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순옥이 덧붙였어요. 30년 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명예만 회복되면 돼.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터졌습니다. 윤태준이 30년간 저질러온 다른 비리들도 줄줄이 밝혀진 거예요. 대명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과 결탁해서 부정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스캔들이라고 보도했어요. 윤태준과 연관된 판사들과 검사들도 줄줄이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물론 진실이 밝혀진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도 안타까웠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정호의 재심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의 관심도 크고 방청객들도 많았어요. 정호는 30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차정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조작된 증거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호는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순옥과 민우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정호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후련합니다. 정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품어온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다시 검사로 돌아가고 싶지만 나이가 너무 많죠. 정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대신 법무사로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에 정의가 승리했어요. 우리 모두의 승리지. 정우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야. 윤태준은 결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장직에서 파면되었고 모든 재산도 몰수되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권력과 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정호는 이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의 쾌감보다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윤태준이 체포된 다음 날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대법원장이 뇌물과 협박 혐의로 구속된 초유의 사태였거든요. 민우가 인터넷에 올린 라이브 영상은 하루 만에 수백만 명이 시청했어요. 정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아침 일찍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호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자격이었습니다. 검찰청으로 가는 길에 순옥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기분이 어때요? 아직 실감이 안 나. 정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꿈만 같아. 검찰청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정호를 보자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정호 전 검사님,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3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정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검찰 조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30년 전 사건부터 최근의 협박까지
모든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어요. 검사는 정호의 말을 믿어주었고 추가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니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민우가 정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너야말로 고생 많았다. 정호가 고마워하며 대답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그날 저녁집에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윤태주는 구속되었지만 정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재심을 신청해야겠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무죄라는 걸 법적으로 확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순옥이 덧붙였어요. 30년 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명예만 회복되면 돼. 정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터졌습니다. 윤태준이 30년간 저질러온 다른 비리들도 줄줄이 밝혀진 거예요. 대명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과 결탁해서 부정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스캔들이라고 보도했어요. 윤태준과 연관된 판사들과 검사들도 줄줄이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물론 진실이 밝혀진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도 안타까웠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정호의 재심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의 관심도 크고 방청객들도 많았어요. 정호는 30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차정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조작된 증거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호는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순옥과 민우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정호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후련합니다. 정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품어온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다시 검사로 돌아가고 싶지만 나이가 너무 많죠. 정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대신 법무사로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에 정의가 승리했어요. 우리 모두의 승리지. 정호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야. 윤태주는 결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장직에서 파면되었고 모든 재산도 몰수되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권력과 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정호는 이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의 쾌감보다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윤태준이 체포된 다음 날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대법원장이 뇌물과 협박 혐의로 구속된 초유의 사태였거든요. 민우가 인터넷에 올린 라이브 영상은 하루 만에 수백만 명이 시청했어요.
정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아침 일찍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호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자격이었습니다. 검찰청으로 가는 길에 순옥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기분이 어때요? 아직 실감이 안 나. 정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꿈만 같아. 검찰청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정우를 보자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정호 전 검사님,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3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정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검찰 조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30년 전 사건부터 최근의 협박까지 모든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어요. 검사는 정호의 말을 믿어주었고 추가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니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민우가 정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너야말로 고생 많았다. 정호가 고마워하며 대답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그날 저녁집에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윤태주는 구속되었지만 정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재심을 신청해야겠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무죄라는 걸 법적으로 확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순옥이 덧붙였어요. 30년 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명예만 회복되면 돼. 정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터졌습니다. 윤태준이 30년간 저질러온 다른 비리들도 줄줄이 밝혀진 거예요. 대명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과 결탁해서 부정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스캔들이라고 보도했어요. 윤태준과 연관된 판사들과 검사들도 줄줄이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물론 진실이 밝혀진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도 안타까웠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정호의 재심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의 관심도 크고 방청객들도 많았어요. 정호는 30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차정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조작된 증거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호는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순옥과 민우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정호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후련합니다. 정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품어온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다시 검사로 돌아가고 싶지만 나이가 너무 많죠. 정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대신 법무사로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에 정의가 승리했어요. 우리 모두의 승리지. 정우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야. 윤태주는 결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장직에서 파면되었고 모든 재산도 몰수되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권력과 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정호는 이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의 쾌감보다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